이리 오너라 이리 오. 간철하게 오늘은 네. 우리 둘이서 152회 녹음합니다. 네. 사실 그 주간 전략을 다 나눠서 이제 하는데 우리 이제 이 볼륨 1이 나왔는데 오늘 네. 연세대 연구원이 이제 마켓 인사이드 퀀텀에 퀀텀인데 더 어쩌면 투자 아이디어 네. 쪽에 강점이 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오늘은 또 의미 있는 게 우리 작년 연말에도 전략이 좋았는데 항상 보면 지금 구정이라고 하면 안 되죠. 설날이죠, 설날. 설날 전에 주식 좀 줄였다가 설날 위에 다시 올라간다 뭐. 근데 네. 안 밀리는데 오늘 좀. 그러게요. 저 이거 이게 며칠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뭐 팟캐스트는 좀 빨리 올라가겠죠. 지금 녹음하는 게 1월 20일 날 지금 종가 찍힌 상황인데 뭐 오늘 초반보다는 약간 밀렸는데 지금 2260이에요. 그러니까 네, 올랐어요. 그리고 이런 언어멀리적 현상을 뭐 프로데클러가 나보러 어떤 책을 내가 한번 얘기했을 텐데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집에 있어요. 제가 한번 가져와서 보여줄게. 근데 별책은 아니고 그거 있잖아. 뭐 언어 캐란다 막 해놓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추석 때랑 설 때 전에 주식 좀 밀렸다니. 정말 그래요? 정말 그래요. 이게 제가 오늘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한 2, 3일 밀릴 때 주식 밀릴 때 사가지고 사실 그거 확률대로라고 하면 오늘 밀렸어야 되는데 아니지 오늘 월요일이잖아. 화수목 3일간 빠지고 수요일 정도까지 보통 밀렸다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조금 반등 나오고 이제 그 명절 이후에 좀 강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확률로 보면은 뭐 떨어질 확률이 한 명절 전에는 거의 뭐 70% 정도 나오니까 꽤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오늘 내가 장을 자세히 못 봤지만 오늘도 사실 전자 올라온 폭을 보면 전자 빼고 나머지는 헤매고 있는 거야. 좀 코스닥은 좀 많이 밀리긴 했고요. 전자는 가져가고 나머지는 팔아서 현금 확보하는 거 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인덱스가 올랐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좀 명절 전에 뭐 자료 뭐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은 명절 전에는 좀 약합니다. 살 기회 있을 겁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명절 끝난 이후에는 그래도 좀 더 올라갈 요지가 있고 지금은 좀 살 종목 좀 골라봐야 되는데 ROE 높은 종목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재미있는 내가 나중에 책 쓰면 하나 하려고 했는데 재미있는 언어멀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입춘 있지. 입춘. 입춘 때 날씨도 춥고 장도 그렇게 좋지 않아. 내가 입춘이면은 3월인가요? 2월 말인가요? 올해는 2월 달일 거야 아마. 내가 그거를 구정 달력 항상 포시가 했는데 하다가 재미없어 안 했는데 이것도 그래서 아마 입춘도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좀 된 얘기인데 이건 한 10년 전쯤 그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 없는 날 이런 거 아세요? 그런 것도 뭐 이렇게 표시하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카란다 책으로 오랫동안 그 매년 나오는 책이 있어요. 무슨 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해서 인기가 좋았던 거 있는데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10월에 사서 4월에 팔아라. 그렇죠. 맨날 4월 그 얘기도 잘 많이 듣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화수목 월화수 중에 이제 화수목 이때 중에 한번 흔들리면 괜찮겠다 생각이 오늘도 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코스피는 오르는데 코스닥은 많이 빠지고 코스피는 오르는데 삼성전자 빼고는 좀 다들 재미없고 이런 상황이었죠. IT 중소기업 IT만은 했지 않습니까? IT는 지금 종목 갖다 주면 다 달라붙는 분이어서 지금 오늘도 뭐 그래서 정신없었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절 전에는 좀 밀립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게 명절이 길잖아요. 길면 길수록 외부에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대응을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미리 팔아놓으려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명절 전에는 좀 밀리고요. 거기에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많지는 않은데 그냥 명절 전에 현금 이렇게 만들려는 흐름이 조금 있습니다. 이런 게 또 있고요. 그 다음에 기업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주식보다는 채권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기업들이 이게 그 직원들 상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비중 줄이는 그런 흐름이 조금 있습니다. 뭐 상여도 많이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건 줄었어. 그래요? 제조업들은 좀 있던데요. 그래? 네. 여하튼 뭐 그거는 뭐 활용하시면 좋겠고. 네, 뭐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은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 추석 마지막 날이었어요.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그때 추석 마지막 날 난리였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말로만 들었습니다. 입사 6개월 전이었어요.
네, 그렇기 때문에 명절 전에는 시장 조금 밀 수 있다.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외 환경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괜찮아요. 이 이머징 국가들이 특히 좀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, 재밌는 거는 미국 중심의 선진국 시장이 한 2년 정도 좀 강하게 나타났잖아요. 2018년, 2019년은 사실 선진국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9월 이후에 한 3, 4개월 동안 이머징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주가도 마찬가지고 뭐 EPS 같은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. 여기에다가 이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협상 타결 1차 협상에 뭐 서명을 하면서 달러화가 좀 강세가 이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좀 이머징 국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. 4분기 실적 나오는 1월 말 2월 초 약간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때만 잘 넘어가면은 좀 더 상승 여지, 개선될 여지 있다. 이것까지는 좀 체크하실 이게 필요가 올해 있다는 컨센서스죠. 이게 올해 네. 컨센서스니까 이게 하여튼 이 컨센서스 될지 아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번 자료에서 제일 관심하는 게 5페이지, 6페이지인데 아, 네네. 이거 중요하죠. 시장에서는 이제 P 밸류에이션으로는 좀 비싼데 네. P 밸류에이션 싸다. 아, 맞아요. 뭐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 아니에요, 지금? 저 이거 자료 내고 생각보다 언론사에서 좀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1월 효과랑 그 다음에 명절 전 움직임이랑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PER은 이렇게 비싼데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PBR이 왜 이렇게 싸냐? ROE가 낮았으니까. 그게 되게 야, 간단하잖아요. 이게 뭐 너무 그러니까 나한테 똑같이 질문 받으면 ROE가 내려가니까 네, 맞습니다. 뭐 이건데 이게 뭐.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ROE가 낮아서 그래요. 왜냐하면은 PBR이라는 거는 자본총계 대비 그러니까 주가잖아요. 자본총계는 이미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게 축적돼 있기 때문에 많이 쌓여 있고요. 그에 반면에는 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밀려 있기 때문에 PER은 좀 높아지는 거죠. 결국에는 자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효율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ROE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촌자산의 어떤 회전율도 떨어지고 네, 이런 게 모든 게 우리가 굉장히 효율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. 맞습니다. 기업들이. 그러니까 뭐 자본을 이용해서 자본을 제대로 안 쓰고 다 놀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방법은 심하게 말하면 주식시장은 여기서 피를 원하죠. 사람을 자르거나. 맞잖아. 그렇죠. 효율성을 코스트 높이는 아니면 방식인데 자사주 사가지고 소각시켜 버리거나 땅을 팔거나 갖고 아니, 있거나. 그렇죠. 사실 저는 뭐 여기서 뭐 노동 효율성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그치. 자본을 써가지고 뭐 이런 거에 자동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자산을 이익을 못 내는 자산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뭐 그러니까 자산 우리가 재배치 뭐 그치, 이런 게 그치.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이제 거죠. 종목 고를 때 아주 이거는 뭐 편하게 솔직히 얘기하면 자본율성을 높인다는 게 결국은 생산성 올리는 부분이 그쵸, 있는 맞습니다. 거란 말이야. 그러면 결국은 자동화시키거나 하기 때문에 최근에 캐파 증설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 비용이 크게 안 올라오는 기업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. 정말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ROE 자사주 매입 소각인데 우리나라는 오너들이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안 맞아요. 되는 건 연기금 집행자분들이 그런 거 압력 좀 해줬으면 좋겠고 좀 나는. ESG 좀 움직임 나오고 하면서 그렇지. 좀 빨리 가속화됐으면 좋겠는데 속도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리밸류에이션이 가능할 거냐, EPS가 올라오면 된다가 있는데 그렇죠. 솔직히 EPS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냐고 우리나라가.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 되게 쉬운 말로 ROE가 이제 이거 PER이 비싸지만 EPS가 올라와서 해소될 것이다.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다 하지. 근데 실제로 EPS가 그만큼 올라가기에는 정말 어느 섹터에서 어느 기업에서 할 거냐는 쉽지 거죠.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ROE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면 ROE가 개선돼야 되는데 ROE를 올리는 방법은 EPS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BPS를 있다. 뭐 줄이는 방법도 그치. 있죠. BPS 그러니까 줄이는 방법이 제일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인력 구조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. 자본의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거죠. 뭔가 이렇게 이익을 더 많이 내고 덜 내는 자산 같은 경우는 좀 줄이고 이런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.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ROE가 10%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한국 PBR은 1배 미만으로 떨어져요. 맞아. 지금 ROE가 8.5%입니다. 그러니까 올해 말이 된다면은 ROE가 뭐 8.5%가 되는 건데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요. 이게 10%가 되려면은 여기서 EPS가 30% 상향 조정돼야 돼요. EPS 30%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었느냐?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. 그렇지. 그나마 가장 최근에 올랐었던 게 2017년에 주식시장 그때 좋았잖아요. 그리고 뭐 삼성전자랑 반도체 업황도 좋았고 그때 EPS 상향 조정됐었던 게 16%입니다. 근데
지금 ROE가 10% 넘어가려면은 그때보다 2배 더 이익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 조정돼야 된다는 거고요. 그거는 좀 어렵다는 거죠. 다만 염전성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글로벌하게 새로운 투자 사이클이 생겨서 2000년대 투자 사이클도 당시에 결국은 그런 인프라 투자 사이클 생기면서 한번 중간재로서의 시장이 확 열렸잖아요, 우리나라가. 정말 이번에 이런 5G 투자 사이클의 규모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2021년까지 커진다면 정말 아름다운 얘기죠. 아름다운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, 내 말은. 그래서 그러니까 뭐 ROE의 10%를 뚫지 못하고 PBR 1배를 회복하는 경우도 가능하기는 해요. 근데 ROE 수치로만 봐가지고서는 지금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. PBR 1배가 근데 지금 연말 되면은 그러니까 2020년 말 되면은 PBR 1배가 2640까지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ROE 개선만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수치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.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뭐 2640 가면은 굉장히 강세장이겠지만 뭐 시장이 약세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 거죠. 쉽게 뭐 우리가 PBR 한 명 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TP 우리나라의 코스피 타겟 2640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실적으로 PBR 2배가 된다면. PBR 한 배가 되려면 그럼 뭐가 돼야 되냐 물어본다면 거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. 그렇죠. 지금.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투자 사이클이 좀 강하게 나오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2004년에서 2007년 같은 투자 사이클 중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게 그런 성장을 만들어 줄까요? 인도? 중동? 5G?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. 그래서 여기도 잘 적어놓으셨는데 그냥 종목 선택의 기준은 ROE가 돼야 되는 예, 맞습니다.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보면은 시장에 불황에는 성장주가 된다 그러잖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들이 다 성장성이 안 나오니까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. 당연하죠.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. 전체 시장 ROE가 낮다 보니까 ROE 높은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. 이런 거예요. 음식료에서 얼마 전 심지어용 우리 했을 때 맨날 뭐 성장 없는 거 하느니 그 업종 내에서 성장이 있는 거는 밸류에이션을 확 주고 나머지는 버려버리거든. 맞습니다. 몰아가는 거죠. 그런 시장이라는 걸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면 보통 이제 이런 말들 하죠.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싼 거로 가야 된다. 전 그렇게 안 봐요. 여전히. 이게 왜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장이 희소화됐기 때문이야. 맞습니다. 아니 뭐 밸류에이션 싼 종목은 정말 많아요 시장에. 근데 계속 싸잖아요. 그게 문제인 거고 차라리 좀 밸류에이션 비싸더라도 ROE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시장에서 보면은 ROE랑 PBR 같은 경우에는 ROE가 올라가면 보통 PBR이 올라가는데 이게 그 체감하면서 올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초반에는 ROE가 뭐 1% 올라가면 PBR이 0.1배 올라갔다가 나중에 되면은 뭐 1% 올라가도 뭐 0.1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. 이렇게 증가하거든요.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ROE 올라가면 PBR이 이렇게 체증하면서 올라갑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은 ROE가 높은 기업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좀 ROE 올해도 좀 높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찾아보자는 거고요. 단순히 ROE가 높은 기업들을 고르면은 작년에 뭔가 이렇게 이슈가 있고 올해 일회성으로 좋은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2018, 19, 20, 3년 연속 ROE가 20% 이상인 종목들 이렇게 선정을 해보면은 이런 기업들은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. 여기 종목 한 11개, 12개 정도 정리를 해놨는데 이 기업들 보면은 근데 좀 많이 오른 것들도 꽤 있기는 하더라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OE가 워낙 낮은 시장이기 때문에 자본의 효율성이 없는 시장에서 자본의 효율성이 있는 기업들은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내가 오늘 이 방송을 한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걸 잠깐 놓고서 보고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만약 염동찬 격주로 나올 건가요? 나올 때 뒤에 뭐 앞에 내용은 뭐 염동찬 연구원이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데이터 만들어 쓰는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재밌으라고 한 말이에요. 근데 뒤에 데이터 잘 보시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. 어디냐면 저기예요. 한국 동양에서 수급이요? 시가총액 수익률 비교 부분이 지금 장세가 중소형주 장세라는 게 확 나오거든. 소형주 장세라는 게. 맞습니다. 그 업종을 IT 혼자 끌고 온다는데 너무 느껴지거든. IT랑 커뮤니케이션 두 개. 커뮤니케이션이 IT 소프트웨어니까 뭐. 그렇죠. 여기서 에너지나 금융 거래하면 정말 시장은 쉣 소리 나오는 거고 지금. 맞습니다. 그리고 수익률 좋은 업종들 보고 오는 거랑 또 하나는 11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운영사들에서 어떤 거 늘리고 줄이고 있는 것들도
상당히 노가다에서 만든 데이터 같은데. 네, 이게 근데 운용사를 이렇게 명시해서 쓸 수는 없고요. 당연하지. 10대 그 10대라고 AUM 해놨지. 기준으로 10개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산 거 이렇게 합쳐서 쓴 겁니다. 저 합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랬을 때 좀 유의미한 게 비었던 거리 채워질 때가 있는 거고. 네네. 뭐 여기 중소형주도 의외로 여기서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의미 있다 봤고 특히 1개월간 최대주에 바뀐 것들은 여기서 한번 한 당 맞을 수 있는 종목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. 맞습니다.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인 게 있는데 여기 내용 보면은 그냥 뭐 단순하게 합병한 것도 있고 누가 산 것도 있고 아니면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다 분리를 해놨거든요. 이런 거 기업들은 좀 보시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좀 수급 쪽 데이터들이 작년에 저희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사서 보기 시작했는데 좀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써볼까 하다가 이렇게 넣어놓기는 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추가할까 이것도 생각 중이에요. 은행연구원이 계속 사람 하나 더 뽑아달라는 게 굉장히 뭐죠? 주식 몰라도 되고 어떤 사람이 원한다고? 코딩 잘하는 사람. 코딩 잘하는 사람. 그럼 관심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. 그냥 어떤 기준 말해보자. 내가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하드 코더. 오늘 아주 사장님한테 내가 그 말씀 드려서 보고 네. 왔다. 그냥 하드코더 한 명 있어야 된다. 그냥 옷 닦고 네. 저 데이터 옷 닦고. 아니 자꾸 오타쿠로 몰아가세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. 막 꽂혀가지고 어떤 분야 파고들 때가 네네. 가장 즐거운 아니, 사람들이 그렇긴 하죠. 있는데 아니 뭐 듣고 계신 청취자 중에서 그런 것들 좀 관심 있고 우리 쪽에서 뭐 정다운 영어도 그렇고 우리 연어찬 영어도 그렇고 데이터는 굉장히 욕심들 많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좀 더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양한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좀 더 젊은 장비가 하나 필요해가지고. 네, 뭐 주식시장 모르셔도 됩니다. 제가 가르쳐 드리면 되고요. 그렇죠. 뭐 제 생각에는 코딩 잘하는 사람한테 주식시장 가르쳐 주는 게 주식시장 좀 아는 사람한테 경제 아는 사람한테 코딩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 같아요. 자식이 저한테는. 말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경제를 너무 많이 알면 주식을 잘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것도 듣다가 또 매크로 쪽 애들 싫어하겠다. 근데 이제 약간 내가 원하는 건 살아있는 데이터를 갖고서 유의미한 어떤 걸 찾아야 되는 거 우리가 하우스가 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도 겸사겸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예,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리 오너라. 이리 온. 아.